대충 평균이 다 4.5씩이에요. 다. 우동 3은 없어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게 모형사래요. 모형사도 비슷해. 네. 수학은 좀 잘하네. 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저보고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물투 지투를 해야 하나요? 물원 지원을 해야 하나요? 저보고 노선을 정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왜 네 노선을 내가 정하냐?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예 내신을 버려라 하자니 근데 얘가 학교가 동국이라 등급이 이 정도면 효정이가 뭐 그렇게 깔끔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왜 원과목 중에서 원과목을 내지 하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둘 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겨울방학에는 원과목은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것처럼 하고 후과목을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외우려고요. 또 원과목은 할 거 심지어 또 물원 지원이에요. 지원은 그렇다. 지원은 그래도 꾸역꾸역 끌고 왔잖아요. 물리는 아예 중간에 손을 놨거든요. 근데 또 물투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뭐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너는 내신 적고 수능에 올리내라 이렇게 막 얘기해도 뭐 내신 적도 쉽지 않네. 그러니까 물투랑 지투랑 차이가 겹치는 거야. 그럼 그냥 지투를 하셨죠. 물투를 했어요. 지투하고 물어만 할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 할까요? 응. 그러면 지투는 내신다, 물어는 수능다. 그렇지. 물어는 현수 안녕.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들어오고 와요? 몇 시에 뭐가 있어요?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는 브라질 중에 재관이가 왔어요. 재관이랑 저랑 무용사하고 그 시간에 도영이랑 승주를 하나쌤이 재관이 아닌데요? 정원이 유진. 정원이랑 유신입니다. 재관이는 뭐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물리수업
솔직히 지금 도움이 안 되지. 합쳐하고 연결이 안 되지. 잘 안 돼. 제가 이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수강들이 도움들이 안 돼. 안녕. 다 들어왔니? 5명 들어왔네. 준아 들어왔니? 민준이, 현수는 아까 들어왔어. 그 다음에 원일이, 무진이 들어왔구나. 준아 들어왔네. 안녕. 그 다음에 민기도 들어왔고, 부경이 들어왔니? 숙제한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안 올린 거야 뭐야? 나 니네들을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약속이니까 하기로 한 거니까 올려야지. 뭐 다는 다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그래서 해서 올려주시고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학원이 관리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숙제 검사 이런 것들을 엄마들한테 다 원래 일러 바치거든. 근데 아직까지 선생님은 한 번도 엄마들하고 소통 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건 너네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너네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 누구 감시하에 뭐 또는 의심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민준이 안녕.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믿고 하는 거니까. 부경이 왔어? 안녕. 그래서 숙제는 알아서들 하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생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지. 선생님 이거 가지고 부모님하고 소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딱 공부한 만큼 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부분이야. 원일이가 안 들어왔네. 원일이 들어왔니? 그래. 원일이 안녕. 자, 출석률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 노란 분필하고 빨간 분필 좀 하나씩 가져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학 할 거야. 화학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까지 했었지, 그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조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 주기적 성질하고 아예 그냥 화학 결합을 다 설명을 해버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온 결합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주기적 성질을 같이 버무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그게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해서 선생님이 한목에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단원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봉유결합 전까지 넘어가 버릴 거야 아마. 그럼 그 뒷단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 159페이지 정도까지 갈 거야. 그래서 한 페이지 수는 한 40페이지 정도가 건너뛰는 거야. 그게 지금 한목에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화학결합의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이온결합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고. 자, 이 화학결합은 정확하게는 니네가 고3 때 배우는 화투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좀 가보자. 이 얘기를 앞부분에 처음 설명하면서 내가 살짝 했어. 계속 반복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여기에 내용은 화학 2의 주로 나온다. 그래서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화학 결합은 뭐라 그랬니? 선생님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인 거. 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최각전자죠.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화학이 뭐니? 라고 하면 최각전자의 장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최각전자에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세상에 이온결합만 하는 애가 없고 공유결합만 하는 애가 없어요. 선생님 보기, 니네 보기에 선생님 남자잖아. 그죠? 선생님 남자 같으니? 진짜 남자일까? 니네 내가 남자인지 확인했어? 니네 스스로가 우리 부경이 여자죠. 나머지는 다 남학생인데 니네 남자 여자 확실해? 우리가 보통 남자다 여자다라 얘기하는 건 법상으로 법률상 그죠? 주민등록번호에 니네는 3번 4번이니 남자 3번이고 여자 4번이야 이렇게 돼 있지. 선생님 세대는 1900년 세대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1번이고 선생님 주민등록 앞번호가 1번이야. 1번이야. 그 다음에 여자는 2번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놨다고. 그 분리를 결합도 이분법적으로 이온결합, 공유결합. 근데 이 화학결합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우리 얼마 전까지 원자 구조할 때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렇게 전자구름으로 생겼다 그랬죠. 이 전자구름이 이렇게 겹친다 그랬지. 그 겹치는 걸 설명할 때 먼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치는 거,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해.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온결합이야, 이건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 이온결합, 100% 공유결합은 없어. 선생님도 한 70%가 남자고 한 30%가 여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선생님 피를 뽑아보면 선생님 몸속에는 남성 호르몬이, 남성성을 가지는 호르몬이 한 70%, 여성성을 갖는 호르몬이 한 3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고 100% 남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100% 여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라고. 똑같이 화학결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온성하고 공유성이 공존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공존한다고 설명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온결합 따로, 공유결합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결합을, 이론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 분자는 이온성 30%, 공유성 70%야. 그래서 공유결합성이 강한 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잘 안 가르친다고. 세상에는 이렇게 골고루 다 섞여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각전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얘를 뭘로 나타냈어? 족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주기적인 성질을 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제 최각전자의 전자 상태, 에너지 상태,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한 게 오비탈의 전자 배치였잖아. 우리 얼마 전에 오비탈의 전자 배치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이걸 표현해갖고 이게 저게 몇 번째 껍데기에 무슨 모양의 오비탈이 들어있구나. 전자가 업인지 다운인지 자전 방향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전자의 상태가 다 나와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화학 결합을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 최외각 전자가 장난치는 거를 첫 번째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온 결합은 공유성하고 그다음 공유성이래. 이온 결합은 뭐예요? 18조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그게 안정하기 위해서 하나 있는 거 버려버리는 걸 우리는 양이온. 그 다음에 얻어가지고 8개를 채워서 만드는 게 음이온. 이렇게 가지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화투에서 다뤄진 부분이라 그랬지. 화투에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파트예요. 여기는 고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오늘은 안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공유결합.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결합은 어떻다고요? 최외각 전자를 헬륨은 2개지만 그 외 밑으로는 8개죠. 우리가 그래서 공유결합을 만드는 거는 이런 경우 S2P6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S오비탈 어떤 껍데기에 S오비탈 2개 차 있고 그 다음 P오비탈 6개 꽉 차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개로 꽉 차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다가 일반식으로 N을 쓰고 N을 씁니다. 그래서 NS에 2, NP에 6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러면 되게 안정한 구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비금속의 결합이겠지. 사실은 전자배치로는 얘도 똑같은 구조죠. NS에 2, NP에 6. 어쨌든 얘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기 위한 것이니까. 근데 쟤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비금속끼리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 옥텟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옥텟 규칙.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사실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원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얘를 분자 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금속 결합이 나오죠. 그래서 화학 결합을 굵직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3가지 결합이 있다고. 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금속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누가 떠올라야 돼?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얘는 이제 물리 시간에 많이 나와. 물리 시간에 자 전도띠 위에 올라가 있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얘는 핵한테 소속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전기통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름이 프리 일렉트론이야.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전자 때문에 얘는 금속 결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얘는 이제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혈침성하고 엿가락처럼 뽑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뽑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웬만한 물질들은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구별한다.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공유 결정 중에 공유결합 중에 원자 결정하고 분자 결정이 있고.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우리는 자 여기 옛날 때는 NaCl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우리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 저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 저게 이제 뭐예요? 옥텟 규칙이 아니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Cl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17번이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체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고체는 대부분 다 높죠. 그 다음에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인데 이 원자 결정이 녹는 점은 가장 높아.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되어 있는 원자 결정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약 한 4,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온 결정에서 가장 높은 애가 2800도 정도까지 올라가 꽤 높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금속 결정 되게 높은 편인데 철이 녹는 점이 1530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속은 높아요. 다 높아 녹는 점이. 그죠? 우리가 금속 그러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 어떤 애들?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애들 있죠. 알칼리 금속들 이런 애들은 100도씨 미만이죠. 이건 녹는 점이 100도씨 미만이야. 그러니까 쟤네는 일반적인 금속하고는 좀 다른 금속이긴 해.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온 결정은 금속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더라. 그게 이제 이온 결합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텐데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가장 높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자 결정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자의 녹는 점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자 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주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기체로 존재하다 보니까 얘를 억지로 얼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 CO2죠. CO2 이렇게 쓰면 뭐가 되겠어? 드라이 아이스죠. 니네 드라이 아이스 알잖아. 베스칼라빅 31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 사면 얼마나 걸리세요? 그럼 30분이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 막 넣어주잖아. 그 이제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박스 안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면 주변의 열을 뺏어가지고 승화열로 그죠? 승화열로 뺏어가지고 얘가 기체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에 열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녹는 걸 막는 거잖아. 이게 바로 승화열을 이용한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죠. 이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우리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기체로 존재하잖아. 얘를 압력하고 압력을 높게 주고 온도를 낮추면 얼어버려요. 이게 드라이 아이스야.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액체 상태로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CO2 간의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억지로 얼려놓긴 했지만 가만 놔두면 주변에 열을 받아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 기체로 대부분 존재하는데 억지로 얼려놓으면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같은 애들을 만들 수가 있더라. 고로 얘네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작더라, 끓는 점이 낮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고3 때 배우는 화투예요. 그래서 화투에서 결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일반화학을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코디네이션 본드라고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유결합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제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위결합이 살짝 나오기는 해.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이런 애들.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 여기에다가 H 플러스를 이렇게 하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얘한테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얘네 들어보면 암모늄이 있죠? NH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그래? 암모니아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래? 아모늄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배위결합을 좀 늘려서 배위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해야 돼. 원래 공유결합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자 하나, 너도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만드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배위공유결합은 어때요? 가지지 않은 애한테 주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이 동업이란 표현을 써. 공유결합은 이쪽에서 하나 내고 이쪽에서. 근데 선생님 동업을 못하게 해요. 동업하면 망해. 왜 그러냐면 둘이 자본이 부족해서 둘이 이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잘 돼도 그만이고 못 돼도 그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서로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그런다. 안 되면 서로 자기가 손에 덜 보려고 그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동업을 하려면 어떤 동업을 해야 돼? 너네들은 이런 동업을 해야 돼. 배위결합 같은 동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 H 플러스는 선생님 능력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야. 그래서 H 플러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본을 누구한테? N한테 직접적으로 전부 다 투자를 받는 거지. 니네가 나중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돈은 없어 젊으니까 그러면 돈 많은 그런 자본가가 니네 능력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럼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나는 실력이 내 돈 투자가 되는 거죠. 실력을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동업은 잘 돼요. 그런데 돈을 5대5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동업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동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능력치가 그만큼 있어야 되겠지. 남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지 내 돈 투자하고 너 돈 얼마 투자 이렇게 하는 거는 100%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배위공결합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배위결합이라는 말 자체는 고등학교에 나오긴 해요.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두 개만 하면 돼.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게 한 목에 뭉쳐가지고 이제 어디에 나온다? 화체에 나온다.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없어.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더 중요해요. 이온결합에서 이제 이온결합인지 이걸 알아보는 거 대표적인 게 전도성.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별표를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맨날 나오는 거야. 시험에 꼭 나오는 거죠.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뭐가 있냐면 수용액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융 상태가 있어. 수용액 상태는 물에 넣어갖고 AQ 상태 이렇게 쓰지. 용융 상태는 지 스스로 녹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NaCl에 S라고 쓰면 이건 고체잖아. 고체는 자 NaCl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다 전기를 넣어봐. 이온이 형성돼 있긴 하지만 이게 이동하지 못해요. 고체니까 전기 안 통합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하 나르게라고 하거든.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하 나르게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수용액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aCl에 AQ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물 속에서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전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전하가 그걸 타고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이온의 이동이 돼요. 용융도 마찬가지. NaCl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L로 이렇게 쓰면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 둘 차이 알겠니? 얘네 둘 차이 알아야 된다. AQ 상태는 NaCl이 물 사이사이에 끼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NaCl의 용융 상태는 그냥 그 자체가 흐물흐물 녹는 거야. 한 800도 가열하면 흐물흐물 녹아요. 니네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가열하면 녹잖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용융 상태라고 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용융 상태. 거기다 전기를 걸어주면 얘네들이 이동해갖고 전하를 흘려주게 된다. 이온은 전하 나르게다. 전하가 타고 다니는 배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의 이온 결합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체는 안 통하는데 액체 상태는 무조건 통한다. 그리고 수용액 상태, 그 액체 상태 용융 상태가 있다. 수용액 상태에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런 애들을 전해질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비교되는 게 얘는 고체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그 다음에 액체도 당연히 있죠. 얘는 물에 어쨌든 녹진 않을 거고 용융 상태, 용광로의 용융 상태 있지. 그 상태는 전기가 통한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둘 다 통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공유결합은 거의 안 통합니다. 예외가 있어. 공유결합 물질 중에 예외는 소위 얘기해서 요새 나오는 신소재라고 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에어핀이나 탄소 신소재 있죠? 그다음에 탄소 나노출구나 이런 애들 있지.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 애들
그 다음에 플러렌 이런 애들. 탄소 사이에 탄소가 원래 결합판이 4개인데 이런 애들은 탄소에 결합판이 3개다. 이런 특징을 보여. 다이아몬드가 전기 안 통하는 이유가 다이아몬드는 결합판이 4개예요. 딱 정확하게 14족의 원칙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플러렌은 판이 3개라고. 전자 하나가 남는다. 전자 하나가 남는다. 얘네 탄소가 쫙 연결돼 있는데 각자 전자가 하나씩 남아있어. 이 전자가 마치 금속의 자유전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전기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동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야.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열 전도성도 좋은 편이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야? 이온결합 하나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화학결합을 통째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전도성이다. 이거는 화학원에서 다뤄진다. 자, 이제 이온결합을 한번 봅시다. 굵직한 가장 중요한 파트야. 우리가 이제 화학은 결국 화학결합을 배우는 거잖아. 그 중에서 제일 양대 산맥이야. 제일 중요한. 오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온결합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 이온결합하면 선생님은 이제 단연간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줄 거야. 이온결합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거 여기 아까 써줬죠.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쓸게. 이렇게 금속이온하고 비금속이온의 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온결합 그러면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금속이온, 비금속이야. 금속, 비금속이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 어떤 게 있을까? 우리 A, Cl 그 다음에 뭐 있어? CA, CL2 그 다음에 Fe2, O3 Al2, O3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CA, CO3 이런 애들이 있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이 써봤어. 그죠? 이온결합이야. 니네가 이 앞에 있는 이제 답을 좀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금속이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주기율표도 배웠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외웠잖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웠죠. 그래서 화학식을 외우고 니네들이 화학을 그러면 화학식 암기한다 생각. 니네 부모님들도 화학 그러면 주기율표 외우고 그 다음에 원소기호 외우고 이걸 화학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 화학이 아니야. 그냥 필수적인 요건이지. 근데 이제 이게 외울 필요 없다고. 중학교 때는 이거 외웠잖아. 이제 우리 주기율표를 배웠기 때문에 얘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얘가 이온이 되려면 어떻게 돼? 전자 하나를 버려서 누구랑 같아야 돼?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일가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2족이란 말이야. 2족. 그러니까 최각전자 2개야. 버려야 돼. 2개 버리면 얘 플러스란 말이지. 그럼 얘는 2개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산소가 2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합이 0이 돼야 돼. 얘 알루미늄 13족이죠. 3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 2 마이너스 2, 3은 6, 2, 3은 6 0이죠. 얘는 2 플러스 얘 통째로 CO3는 얘는 이제 분자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적 중성이어야 된다는 거.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수들이 필요한 거야. 이런 숫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모르는 애들 이렇게 역추산하다 보면 다 몇 가지 웬만큼 구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온결합의 특징이지.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그랬지.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예외는 있겠지. 우리가 보통 예외를 CF로 쓰는데 CF가 뭐냐면 참고로 알아도 영어로
carefully 주의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예외다. carefully라는 뜻이야. 그래서 CF로 쓰는 거야. carefully. 뭐도 있다? 이런 애들이 있어. NaC4Cl. 뭐예요? 염화 암모늄이라고 읽어요. 염화 암모늄. 그런데 얘는 무조건 이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니어도 양이온이다. 이런 예외가 있어. 꼭 금속이어야지 이온 결합은 아니야. 비금속인 경우가 이온 결합인 경우도 저런 경우가 있다. 예외예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알아는 돌아. 저기 미국 대학 가는 SAT 뭐 이런 데서는 나와.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지.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뒷부분에 7, 8, 9, 6, 7, 8이니 거기에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이런 용어들 좀 어려운 용어들을 썼었다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론이 뭐가 나오냐면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얘기돼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중성원자. 우리가 중성원자 보통 M이 금속의 메탈을 의미해요. 메탈을 의미한다. 메탈이면 주기율표에서 이쪽 1쪽, 2쪽, 13쪽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죠? 전자를 쉽게 잃어버려갖고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요. 안정한 금속이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원래 이온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하진 않고 이거 빠져요. 근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이온 결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 금속이 아니온 더더군다나 안정한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안정한 금속이 아니온을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니까 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가 흡혈반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 금속 M에다가 어디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흡혈반인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M이 전자가 하나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애. 요게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쪽 N 금속 있죠. 1쪽, 2쪽, 13쪽 얘네들은 전자를 띄어내기가 쉬운 애들이다. 그러니까 전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전자가 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래로 이유가 뭐예요?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껍데기가 많아지니까 전자 하나 두 개 있는 애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요. 자기를 안 봐주는 거야. 핵이 자기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를 안 붙들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쉽게 주변에 있는 에너지만 흡수해도 금방 전자를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는 되게 안정한 양이온이 돼버리는 거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NSA2, NPA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주로 금속을 지칭한다. 그래서 금속을 지칭하기 때문에 메탈의 이니셜 M을 쓰게 된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광범위하게 쓰이긴 해요. 그런데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가져왔다. 즉 언제?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전 영역에 전 원소들한테 다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자가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띄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오히려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띄어내기보다는 전자를 넣어주는 게 편하더라는 거지. 8개를 맞춰야 되니까. 그 넣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 그 넣어줄 때 발생한 에너지, 그게 또 이온이 필요해서 두 번째로 나온 게 전자치. 조금 고급진 용어인데 affinity, attraction하고 비슷한 단어야. attraction, 뭐 이렇게 매력적이다, 끌어당기다 뭐 이런 뜻이잖아. affinity도 그런 뜻이야. 친밀하다, 친하다 이런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electron affinity 그러면 전자와 친하다, 전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8개를 채우기 위해서 6개, 7개 있는 애들이 지나가는 전자를 또 일로 와. 그래서 스카우트하는 거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겠어? 중성원자. 이번에는 중성원자를 할로젠을 대표하는 애가 X거든. 할로젠을 대표하는 이니셜이 X예요. 그래서 할로젠을 대신해서 왜 16쪽, 17쪽, 17쪽 애들이 할로젠이잖아. 17쪽 애들이 전자를 얻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중성원자 1몰에 인위적으로 이제 전자 1몰을 집어넣는 거야. 넣을 때 집어넣으라는 표현을 쓰자. 집어넣어. 똑같은 표현으로 안전한 금속, 비금속이지. 음이온을 형성하는 형성할 때 이렇게 정하자. 할 때 밖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 결과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될까? X에다가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 집어넣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때 여기 이제 얘가 만들어졌죠. 얘가 만들어진 거지.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이루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는 애가 전자친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주기율표 이쪽에 있던 애들 있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이온 에너지 작고 전자친화도도 작다 그랬지. 전자친화도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쪽에 금속이 있는 애들은 전자를 버리려고 해. 반대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이제 전자를 되게 좋아하죠. 전자 친화도가 크지. 그래서 FCl 뭐 얘네들이 마이너스 음이온이 잘 되는 거야. 여기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 그랬어? 아까 NA죠. 여기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Cl 마이너스지.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결합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이온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 먼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주기적 과정이 다 나와, 주기적 성질이 다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를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합시다. 지면은 좀 작은데 여기에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 자, Na 플러스 얘를 G로 보통 쓴다. 기체 상태로 써. 기체 상태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기체 상태로 이렇게 돼갖고 얘가 NaCl 물론 처음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나중에 이게 고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에너지가 높겠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합력이 되게 강하다고. 그래서 한 800도 정도의 녹는점을 갖고 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800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금속보다 웬만한 금속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아까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 100도 미만, 80도 정도밖에 안 돼 녹는점이.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되게 높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온 결합 게임 끝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쪽이 이제 뭐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핵간 거리라고 한번 해볼까? 거리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핵간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핵간거리가 뭘까요? 만약에 NaCl이 만들어진다고 해봐. NaCl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N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CL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래서 NA 핵은 여기 센터에 들어있겠죠. CL의 핵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걸 핵간거리 R이라고 할 거야. 이게 핵간거리야. 그래서 NA하고 CL의 핵과 핵 사이에, 그리고 뭐 얘는 뭐겠어? NA 플러스 상태고 그 다음에 CL은 마이너스 상태, 이렇게 되겠지.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이렇게 결합된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결합 방식이 어떤 힘에 의거하냐면 이 힘이죠. F는 K의 R의 제곱에 Q1 Q2, 많이 보던 식이죠. 쿨롱의 힘이지. 쿨롱의 힘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식.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 식까지도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핵간거리의 제곱이 아니야. 핵간거리의 제곱이 이건 전하량의 곱이죠. 이렇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핵간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더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크면 센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온 결합력이다. 여기다가 이온 결합력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력은 누구랑 비례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랑 비교하는 거야. 얘는 누구랑 비례하냐면 녹는 점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녹는 점으로 비교를 한다 그랬지. 아까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 2800도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결합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야. 그 결합력을 결정짓는 게 누구다? 이 전하량을 곱하고 핵한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한번 그려볼게. 자, 노란색부터 그린다. 노란색을 지금 우리 NaCl로 얘를 들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NaCl이 만들어졌어. 자, 무한대. 핵간거리가 되게 멀리 있을 때는 서로 신경도 안 써요. 서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러다가 서로 가까워지면, 핵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낮아져. 여기가 에너지가 0이거든. 0인 상태는 소 닭보듯이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자 남자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서울하고 부산에 있어. 얼굴도 본 적도 없어. 무슨 감흥이 일어나겠니? 근데 얘네들이 가까이 누구 소개로 얼굴 한번 봤어요. 오, 근데 마음에 들어. 서로 막 끌려. 서로 끌려. 그래서 우리 또 만날까요? 우리 결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안정해지는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해? 인력 베이스라고 해. 근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우리는 적당한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 간의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승기 연예인 알죠? 이승기가 광고하는 옛날에 광고했던 46cm라는 치약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가까워도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가까이 이렇게 46cm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가면 얼굴에 막 모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입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치약이 46cm라고 하는 치약이 있었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그죠? 항상 거리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거 아니더라도 적당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거리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거리의 가까움의 이 길이의 짧고 긴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가족이냐 또는 사회적으로 만난 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연인 사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너무 가까우면 안 되더라. 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너무 가까워버리면 팡 반발해버리지. 그래서 모든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해? 반발력을 얘기하고.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이온 결합이니까 두 개의 이온,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두 개가 먼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거지. 점점 먼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겹쳐버리면 핵이 만나는 거야. 핵이 만나면 팍 반발해버린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면서 우리 결혼했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혼결합이 되는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할 것이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 것이. 얘 노란색으로 했지. 그래서 얘네 둘을 합성한 겁니다.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NaCl의 결합 에너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이 꼭지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됐어? 얘가 0 아래로 이만큼이 안정적으로 내려왔지. 이만큼이 안정화됐지. 그래서 y축으로 내려온 만큼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왔지만 그 마이너스 값만큼 안정해지고 얘를 갖다가 무한대로 해리시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더 넣어줘야 돼요. 그만큼 안정해진 거야. 그래서 이 꼭지점이 밑으로 쳐지면 쳐질수록 결합력이 센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합력이 세면 결합 에너지가 큰 거니까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봐야 되겠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이게 RZ. 핵각거리지. 그러니까 이 핵각거리가 지금 RZ인 것이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NaCl의 결합에너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꼭지점의 의미,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인력 그래프하고 반발력 그래프를 합성한 그래프여서 가장 평형점인 요점을 잡아낸 거야. 이게 바로 NaCl이 결합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쳐지면 쳐질수록 결합력이 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KCl을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K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되죠. 얘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달라지는 거 뭐만 달라졌어? Cl은 똑같은데 K가 달라졌지. NA에서 K도 달라졌죠.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똑같아요. 전하량의 곱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어? 자, NA가 만약에 이만하다 그러면 K는 얼마 내야 돼? 그 밑에 거니까 이만하죠. K가 그 다음 줄이잖아. 그러니까 껍데기가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죠. 여기서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 겁니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다. 왜? 껍데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핵간거리가 얘보다는 길어진 거지. 핵간거리가 길어지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와줘? 핵간거리가 길어지면 이게 길어지는 거니까 이게 길어지면 이 값이 작아진 거지.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로 가요.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 것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올라붙죠? 에너지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거리는 늘어나죠? 핵간거리는. 이렇게 핵간거리는 늘어나더라. 그래서 핵간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니까 녹는 점은 내려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NaCl보다 KCl이 녹는 점이 훨씬 더 낮더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파란색. 누구를 넣을까? Mg, Cl2를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 이가인데 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Mg 플러스에 양쪽 옆으로 Cl-, Cl- 이렇게 있다 해봐. 그래놓고 어디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얘 한 세트만 따지면 되는 거죠. 얘하고 얘의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벌써 이가잖아. 1가하고 비교했을 때 이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 전하량의 몫이 크네. 아, 결합력도 좀 세겠네.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야 돼? NA랑 비교해야지. NA하고 MG 한번 비교해볼까? 여기다 비교해볼게. NA는요 11번에 플러스고요. 얘는 MG는요 2 플러스인데 12번이지. 얘네 두 개 누가 더 이온 반지름이 클 거냐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주기적 성질에서 나오거든. 그걸 선생님 훌쩍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이거부터 얘기하고 또 들어가서 얘기할 거야. 자, 여기서 이해하면 돼요. 자, 얘는 지금 누구랑 전자대치가 똑같으니? 네온의 전자대치하고 똑같지. 얘 누구랑 전자대치가 똑같냐? 12개인데 2개 잃었으니까 네온의 전자대치하고 똑같아. 얘네 둘은 전자대치, 즉 전자가 10개로 전자대치는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안에 핵이 다르지. 그러니까 전자는 10개로 똑같은데 껍데기는 2개야. 2개, 8개. 전자가 10개가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가 얘는 플러스 11이고 얘는 플러스 12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세게 끌어당기지. 작겠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돼. NA가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NA하고 비교했을 때 이 MG라는 놈은 작기도 작고 그 다음에 얘도 크고 자 작고 크고 그럼 이 값이 훨씬 크겠지.
그죠? 그럼 얘를 어디다 이동시킬까? 자 이제 우리 뭘로 했니?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보자. 파란색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올 것이야.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 이렇게 올 것이야. 이해되냐? 이렇게. 그럼 꼭 지점이 여기로 좌측 하단으로 내려오겠지. 이게 바로 누구야? MgCl2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내려왔죠? 에너지는 더 많이 내려와서 녹는 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가로 되어 있는 애는 2800도까지 녹는 점이 올라간다고. 웬만한 금속보다 훨씬 더 높은 녹는 점을 갖는 이유가 이게 결합 길이도 짧아지면서 이 전하량의 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온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녹는 점까지 비교한, 녹는 점 많이 물어봐요. 녹는 점 비교한다. 그걸 결정짓는 요소는 전하량이 높고 핵간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기적 성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주기적 성질 중에 이제 뭐 얘기를 좀 잠깐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요. 반지름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원자 반지름은 우리 어떻게 했었지?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모형으로 생겼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경향성 얘기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의 경향성을 얘기했죠?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프란슘 여기 들어있죠? 여기에 누가 있어? F가 이렇게 들어있지? 여기에 이제 H는 예외니까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여기 알칼리 금속이 있고 알칼리 토금속이 있고 여기 이제 할로젠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 어떻게 한다고?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 둘, 셋.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데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이유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유는 뭘까요? 자, 껍데기가 여기 3개짜리로 예를 들어볼게. 껍데기가 3개야.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안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안에 핵이 커지지. 그런데 핵이 커지니까 많이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주기적 경향성은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더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온 반지름 얘기를 좀 해보자고. 누구랑 비교해야 되면 앞부분에 했던 거랑 예를 들어보자고. 자, Na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Na 11번에 플러스 1가를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서 안에 플러스 11이 있고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 1개 이렇게 되지.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8개가 있고 여기에 전자 하나가 있지. 그런데 얘를 날려버리는 거죠. 얘를 날려버리는 게 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11이 들어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 있고 두 번째 껍데기 끝 이렇게 되는 2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자 하나가 껍데기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비교했다 그러면 누가 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보다 크더라. 이유는 뭐예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이거는 양이온에 대한 얘기야. 음이온 한번 해볼까요? Cl 17번. 그 다음에 Cl 17번에 마이너스 1가 이거죠? 마이너스 1가라고 하죠. 마이너스로 합시다.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안에 플러스 17이 들어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에 7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얘한테 전자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크기는 얘가 더 크게 된다. 이유는 뭘까요?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게 해갖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원래 7개가 있는 게 편한데 7개가 있었는데 8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8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데려온 거야. 원래 7개가 있었어. 근데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반발해야지. 그래서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이온이 커지죠. 그래서 같은 원소에 중성 원소하고 양이온을 비교하면 중성 원소가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유는 전자 껍질이 하나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원소에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가 하나 기어 들어와갖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얘가 조금 팽창을 하더라. 그래서 반지름이 좀 커지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 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 OE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Mg 플러스, 그 다음에 Al 3 플러스. 요거는 이렇게 써보면 자, 얘 8번이죠 산소, 얘 9번이죠, 얘 11번이죠, 얘 12번이죠, 얘 13번이죠. 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라라고.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제목에 써놨지. 등전자죠. 전자의 숫자가 같더라. 누구랑 같더라?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10개란 얘기죠. 얘네들 다 전자가 8개에서 2개 얻었어. 9개에서 하나 얻었어. 11개에서 하나 잃었어. 12개에서 2개 잃었어. 13개에서 3개 잃었어. 전자가 10개죠. 10개인데 얘네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에 핵이 커지지. 많이 끌어당기지. 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주기가 이쪽에는 2주기에 해당되는 애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3주기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2주기하고 3주기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전체 흐름을 좀 얘기하려고 이온 결합에 대한 전체 흐름을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노트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캡처를 해봐. 선생님이 좀 키워서 캡처를 할래? 잠깐만. 이게 잘 안 키워진다. 훅 커지는데? 자, 캡처 한번 해보세요. 캡처 나오면 손 좀 들어봐. 그러면 원일이는 선생님이 이걸 다른 애들 캡처하게끔 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필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살짝 옮겨줄게. 어디까지 가지? 이게 한 번에 안 되겠다. 자, 캡처 한번 해보세요. 원일이는 글씨가 좀 보이니?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 좀 더 크게 보이긴 하겠다. 대부분 다 근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보는 거잖아. 다 캡처했지? 자, 그러면 원일을 위해서 앞으로 돌려줄게. 다 쓰면 옮겨달라고 해, 원일아.
지금 한 판이 더 남았어. 이온결합 한 판을 더 설명하긴 해야 돼요. 자, 필기 시작.
쓰는데 잘 안 보이는 거 있니? 잘 안 보이는 거 얘기 좀 해봐. 안 보이거나 못 알아보겠는 거.
오늘 필기한 거 단톡에다 좀 올려줘. 다 필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빨리 노트에 붙이던지 옮겨 적던지 해서 우리 목표가 일단은 노트 한 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얼추 다 써가니? 몇 퍼센트 정도 썼어? 다 쓴 사람은 좀 쉬어도 돼. 칠판 지우고 또 시작해야 되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갑시다.
원이라 지워도 되겠니? 아직 못 쓴 사람 있어? 자, 못 쓴 사람 손 들어봐. 다 쓴 거네. 그럼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 잠깐 쉬어. 칠판 치우자.